여름 소나기처럼 내린 가을비는 오늘 오전쯤에서야 조금 잦아졌습니다. 네, 수확을 앞둔 농부에게는 쓸모없는 비일 수도 있고요. 또 힘든 노동으로 단비를 기다렸을 그 누군가에게는 휴식의 비일 수도, 또 한적한 마당에 떨어지는 빗소리가 감성이라고 생각하는 그 누군가는 삶의 여유를 느낄 수 있었던 가을비였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슬기로운 데이트의 박미정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담당 PD 천수민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PD님. 네, 반갑습니다. 네, 비 이야기로 저희가 시작을 했는데 네, 비가 좀 많이 내렸어요. 자주 많이 내렸죠. 그렇죠. 뭐 거의 스코링 마냥 네, 맞아요. 자주 내렸었어요. 지난주에 제가 고속도로를 운전을 한 적이 있었는데 정말 장맛비처럼 앞이 안 보일 정도로 그렇게 좀 많은 비가 내렸던 것 같아요. 그렇죠? 네, 맞습니다. 네, 맞죠. 너무 많은 비가 내렸었죠. 네. 간만에 방송이라 또 어색하신 건가요? 네, 살짝 지금 힘이 빠진 상태라서. 피디님이요? 네. 저도 그래요. 네. 네, 힘든 하루의 일과를 마무리하고. 그러니까 추석 이제 연휴 전날이죠. 녹음일 기준으로. 그쵸. 네. 이게 또 마음도 급한 것 같아요. 그쵸? 맞아요. 네. 뭐 크게 어디를 가야 하는 상황은 아닌데 딱 정리를 하고 또 추석을 맞이해야 될 것 같은 느낌이 들면서 그렇죠. 이번 주 월화수일은 굉장히 바쁘게 하루하루가 지나갔어요. 네, 저도 그랬던 것 같아요. 네. 그리고 힘들어요. 빨리 가서 눕고 싶습니다. 그렇죠. 네. 네. 그 사전에 있던 내용은 아닌데 그 지난번에 그 요리하는 우리 어르신들 나오셨었잖아요. 네네. 또 제가 또 요리하는 어르신들 또 이야기를 잠깐 할게요. 네. 새로운 에피소드가 있네요. 네. 요리하는 우리 어르신들께서 보리빵을 만드셨어요. 네. 보리빵을 이제 직접 봉사자분들도 계시긴 했지만 직접 만드셔서 지역에 있는 아동센터를 이용하고 있는 아이들에게 간식을 나눠드렸어요. 오. 네, 되게 좋아했겠네요, 아이들도. 그 보리빵이 아이들이 좋아하는 간식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PD님 혹시 보리빵 들어보셨어요? 저는 좋아하는데. 좋아하세요? 네. 저는 지난달에 처음 먹어봤어요. 네. 그러세요? 누가 만들어주셔갖고 처음 먹어봤는데, 네, 맛이 있더라고요. 근데 아이들이 입맛에는 그게 썩 아이들이 좋아하는 맛은 아닐 거란 생각이 들었어요. 달달하진 않죠. 그렇죠. 네. 그런데 의외로 또 아이들이 이용하고 있는 그 공간에 또 할아버지들이 와서 또 뭐 간단하게 인사도 하고 우리가 이걸 어떻게 만들게 됐는지에 대한 거는 제가 이야기는 했긴 했지만 네네네. 그러면서 아이들에게 좀 생소했던 경험이라고 또 담당 선생님들이 말씀을 해주셨어요. 네. 그렇죠. 그래서 우리 요리하는 어르신들께서 직접 보리빵을 만드셔서 옥천에 있는 지역아동센터 한 곳, 또 청산에 있는 지역아동센터 한 곳 해서 방문을 해서 직접 전달을 하는 의미 있는 시간을 보냈습니다. 네. 되게 의미 있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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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그러시죠? 무슨 의미를 모르시나요? 네, PD님이 너무 영혼이 없으신 것 같아요. 원래 텐션을 끌어올려야 되는데 끌어올려 주시죠. 네, 한번 끌어올려 보겠습니다. 네, 이제 앞으로 6일 동안 또 휴일이 기다리고 있잖아요. 그러니까요. 연휴가. 네. 6일 쉰 거는 거의 처음입니다. 입사하고 나서는. 네. 입사하신 지 얼마 안 되셨잖아요. 그래도 한 반년 됐어요. 반년 되셨어요? 반년 되면은 네. 여기는 오래 다닌 겁니다. 반년 다닌 거는. 그렇죠. 네. 시작할 때 어느 곳이든 좀 힘든 부분들이 있죠, 그렇죠? 어느 맞습니다. 곳이든. 네. 자, 비 이야기를 저희가 지금 하고 있는데 가을은 비가 내리면 그 뒤로 되게 많이 추워져요, 그렇죠? 맞아요. 네. 바로 오늘, 쌀쌀해지더라고요. 그렇죠. 제가 오늘 반팔을 입고 왔는데 그 아침에 가면서 괜찮나? 이렇게 주변을 봤어요. 네. 다른 사람들 옷차림에 비해서 내가 너무 좀 너무 얇은 거 아닌가?
보니까 네. 그쵸? 그쵸? 그래서 네. 괜찮나? 막 이러면서 출근을 했거든요. 음. 네. 근데 비가 오고 나서 오후쯤 되니까 하늘이 또 맑게 네, 네, 맞아요. 또 활짝 또 이렇게 개더라고요. 네, 걔는 또 하늘을 보니까 또 나름 또 추석의 느낌이 나기는 했어요. 저 벌써 완연하게 가을 그쵸. 느낌이 물씬 나는데 네, 요즘 일교차가 또 크잖아요. 그쵸, 많이 네, 크죠. 일교차가 커가지고 네. 저도 지금 어제 병원을 아, 다녀왔어요. 갑자기 왜요? 목이 간질간질하더라고요. 열이 나셨나요? 열은 안 났는데 어. 막 코가 막히고 네, 비염 증세. 목이 간질간질하고 음, 네, 그러더라고요. 그래 지금은 어떠세요? 지금은 조금 낫긴 했는데 컨디션이 네, 아침까지만 해도 약간 목이 갈갈했었어요. 지금 혹시 열 차셨나요? 네, 열이 있으신가요? 열은 없습니다. 열은 없어요. 네네네. 미안해요. 네. 그럼 지금 컨디션이 썩 좋진 않으신 거네, 그죠? 네, 완전한 100% 컨디션은 아니지만 네, 그래도 녹음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죠. 네, 제가 좀 너무 또 한 주 안 했나요? 2주 안 했나요? 한 주 한 넘어갔던 것 같습니다. 한 주 넘어갔죠. 네. 네. 자, 가을 하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게 저는 낙엽이에요. 낙엽. 맞아요. 네, 울긋불긋 뭐 정말 물들어 있는 산이 그게 그 연령대에 따라서 느껴지는 게 다른 것 같아요. 그래요? 생애 주기 예전에는 저게 왜 이쁠까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네. 근데 지금 보면 되게 예뻐요. 그 신비로워요. 어떻게 저런 색을 낼 수가 있을까? 어떻게 저렇게 자연이 저렇게 너무 아름답게 변화하고 있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네, 보면서 과거에 한 뭐 10년 전, 10년 불과 뭐 10년까지라도 안 갈 것 같아요. 그냥 가을인가 보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지금은 보면은 와 어떻게 저렇게 자연이 신비로울까 라는 생각이 들어요. 네. 근데 요즘 가을이 너무 짧은 것 같아요. 네. 그리고요 어제 네. 저희가 어제 저희가 이제 어르신들하고 그 보리 빵을 만들어서 청산으로 이제 그 지역아동센터에 방문을 하는데 네. 거기 청산에 들어서면 그 벚나무가 되게 예뻐요. 보청천 주변으로 벚나무가 굉장히 예쁘거든요. 근데 어제 보니까 나뭇잎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벌써 다 지고 있어요. 네. 네. 그걸 보면서 저 나뭇잎 원래는 나뭇잎이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면서 가을이 되면서 낙엽이 떨어지는데 낙엽이 벌써 다 떨어졌어요. 그러니까. 그것도 이상 기후의 하나인가? 그러니까 요즘 그렇잖아요. 봄하고 여름 하다가 가을. 가을, 겨울 이러잖아요. 겨울. 쏙쏙 이해되네요. 네. 네. 네, 저는 뭐 가을 하면은 뭐 낙엽도 그렇고 단풍도 그렇고 비슷한 거긴 하지만 또 수확을 의미하는 또 계절이기도 하고. 수확의 계절. 네. 아무래도 이제 제가 지금 처해 있는 상황과 좀 비슷하다 보니까 이제 그런 생각들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그럼 혹시 피디님은 가을하면 생각나는 추억이 있나요? 가을 하면 네. 약간 아련한 추억인데. 약간 이제 대학교 네. 이제 새내기 때 네. 약간 아련했던 추억이 있는데 네. 굳이 말하지 굳이는 아니고 네. 뭐 쉽게 말할 수 있는 그런 아련한 추억은 아닌가 봐요. 그렇죠? 여기서만 말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네. 저희 대학교가 2학기 때 대학 축제를 해요. 그래가지고 네. 거의 네. 한 10월, 9월쯤에 축제를 하는데 네, 네. 이제 그때 딱 그때 네. 네. 딱 좋게 이어갔었어야 됐는데 네. 딱 그맘때 약간 네, 이제 낙엽처럼 저물어 그런 시기였어가지고 네. 거의 이제 쓸쓸하게 네. 2학기 축제 네 이후에 그래서 뭐, 아련한 추억이네요. 아련한 진짜 추억이죠. 아련한 추억. 네. 네. 그래서 가을이 되면 그때 네. 생각을 하곤 합니다. 언젠간 잊혀질 거예요. 이미 잊혀졌어요. 근데 가을 하니까 또 생각이 나더라고요. 어렴풋이 또 생각나는 네, 그런 게 어렴풋이. 있어요. 그렇죠? 네. 그런 장면이나 그런 느낌들이 있어요. 맞아요. 네. 저는 지난주에 제가 영주를 다녀왔어요. 경북인가요? 네, 맞아요. 경북. 맞죠? 네. 영주를 갔는데 처음 갔어요. 저는 못 가봤어요. 저도 네. 영주라는 말은 많이 그 지명은 되게 많이 네, 들어봤기도 맞아요. 했고 또 혹시 풍기 인삼
네, 인견 유명하죠. 많이 네. 들어봤죠. 저는 거기에 있는지 몰랐어요. 아, 어머니 친구가 어머니 친구 어머니가 풍기 인견 만드시는 분이라 어, 어릴 때 막 네. 선물 받고 그랬어요. 아, 딱 거기 이제는 그 IC를 나오니 바로 풍기 인견 인삼 뭐 이렇게 써 있더라고요. 아, 여기가 그곳이구나 해서 처음 가본 곳이거든요. 근데 저희가 갔던 곳은 국립산림치유원이라고 해서 이제 저희가 방문을 하게 됐어요. 근데 여기 지금 보면은 제가 그 뭐라고 해야 되나 그 네. 면적이 제가 여기다 안 써놨네요. 근데 어마어마한 면적을 지금 이제 이렇게 조성을 하고 있더라고요. 조성을 하고 있어서 이제 사람들이 이제 아무래도 요즘에는 뭐 정신적으로 좀 많이 힘들어하시는 네. 분들도 많이 계시고 일상에서 삶이 많이 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잖아요. 그런 차원으로 산림 자원을 이용해서 백두대간의 산림 자원을 이용해서 국민 건강을 증진하고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조성된 산림복지단지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은 아무래도 이제 백두대간의 산림 자원이다 보니까 거기는 그냥 사람이 범접할 수 없었던 그냥 자연의 네. 세계였던 곳이었죠, 그렇죠? 네. 그래서 이제 사람을 위해서 사람이 개발을 하다 보니 아무래도 이제 거기에 뭐 인도도 설치되어 있고 또 뭐 걸을 수 있는 뭐 산길도 조성되어 있고 이제 이렇게 좀 그래도 되게 잘 되어 있긴 하더라고요. 잘 되어 있는데 저희가 이제 거기 그 숲 치유라는 프로그램에 참여를 하면서 숲의 이곳저곳을 돌아보고 또 자연에서 우리가 그동안 알지 못했던 것, 뭐 벚나무가 물을 흡수했을 때 과연 몇 퍼센트를 배출을 하는지에 대한 그런 이야기도 또 이렇게 숲 치유 해설사 분이 또 이렇게 맞아요. 이렇게 있더라고요. 설명을 해주시면서 몰랐던 부분에 대해서도 알게 됐고 이제 이랬거든요. 근데 이제 저희가 거의 이제 숲 치유 프로그램을 마무리할 때쯤에 저희 바로 앞에 이름 모를 어떤 동물 하나가 있었던 거예요. 동물이 네. 그러니까 거기가 되게 네. 깊은 산인 거잖아요. 그렇죠? 산골짜기. 산인 거죠. 그렇죠? 네. 산인데 백두대간이다 보니까 엄청 산도 깊고 또 높기도 하고 그런 곳을 개간을 해서 개발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원래 그 동물들이 살았던 곳인 거잖아요. 근데 사람이 이제 개발을 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가게 되고 이러는 건데 숲 치유를 막 하는데 저 앞에 있던 사람 앞에 그 동물이 있었던 거예요. 근데 이제 제 앞에 있던 분이 그걸 보고 소리를 살짝 놀라서 놀라셨구나. 네. 엄마 이렇게 놀랐는데 네. 제가 또 어떤 상황이 됐을 때 되게 오버하면서 놀래요. 막 뒤집어지시면 않으시죠? 네네네. 제가 그래요. 정말 그래요. 뭐 예를 들어서 다른 사람 같으면 어머 뭐 이렇게 되는데 네. 저는 데시벨이 확 높아져요. 그래요? 차마 여기서 제가 할 수가 없는. 근데 옆에 사람이 같이 놀랄 정도로. 근데 제가 그걸 일부러 하는 게 아니라 네. 이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놀람이에요. 원래 약간 놀람이 많으신 편인가요? 네. 네. 그렇게 안 보시는데. 그렇게 안 보여요? 네. 엄청 놀람이 많아요. 대담해 보이시는데. 그렇지 않아요. 네. 네. 근데 되게 미안한 거예요. 제가 소리를 너무 크게 질렀거든요. 그 동물한테. 동물한테. 네. 그러면서 그 동물이 정말 되게 공포에 떨면서 다시 도망가더라고요. 되게 빠르게. 그러면서 곰곰이 생각한 것도 아니었어요. 소리 지르고 나서 생각해 본 게, 쟤네들이 살았던 곳에 우리가 들어온 건데, 우리가 이방인인데, 지금 상황에서는 저 동물들이 이방인이 된 상황인 거잖아요. 그렇죠? 네. 사람이 이제 들어와서 개발함으로써 사람이 들어온 거잖아요. 네네. 원래는 사람이 범접할 수 없는 위치였어요. 그 뭐 산의 능선도 그렇고 그 높이도 그렇고 저희가 차를 이용해서 가는데도 계속 올라갔던 상황이었거든요. 그러면서 제가 느낀 게 원래 쟤네들이 있어야 할 곳에 저희가 간 거잖아요. 네. 저희가 가서 그 동물들을 저희가 놀래킨 거잖아요. 놀래켜서 결과적으로는 저희가 이방인인 거잖아요. 근데 이제 동물들의 입장에서는 본인들의 터전을 어떻게 보면 빼앗긴 거죠. 상황이 된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서 인간의 욕심은 정말
한도 끝도 없구나. 한이 없구나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굳이 여기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치유할 수 아니 굉장히 제가 되게 좋은 프로그램이었다라는 거는 저도 거기서 느끼긴 했지만 안타까운 부분은 굳이 이렇게 이 백두대간의 이 전기를 훼손하면서까지 여기를 개발을 해서 사람이 치유를 받아야 되나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렇죠. 네. 어찌 보면 불편한 동거가 시작된 거네요. 동물의 입장에서 동물과 인간과. 그렇죠. 그러면서 거기에 네. 뭐라고 이제 안내하시는 분이 뭐라고 있냐면 네. 지금 멸종위기 야생동물 1급 토종여우 복원을 위해서 2016년부터 그 여우가 생활할 수 있는 생태를 조성하고 있대요. 아, 여우가 있어요? 네. 그래서 다니다 보면은 여우가 어딘가에 앉아 있을 거래요. 근데 거기서 말씀하시는 게 여우가 강아지보다도 순하대요. 여우가? 네. 근데 이미지는 그렇지 이미지 않잖아요. 그렇지 네. 않잖아요. 네. 여우 같은 땡땡. 네. 여튼 이미지는 되게 무섭기도 하고 뭐 핥힐 것 같기도 하고 뭐 이 손에 뾰족한 뭔가가 있을 것 같고 그런 느낌이잖아요. 동화에서 배운 저희 여우에 대한 이미지인 거잖아요. 맞아. 교활하고. 네. 근데 그분이 그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근데 솔직히 저 그래 여우가 과연 그렇게 순할까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여우하고 마주친 분이 있었어요. 네. 정말 순하대요. 가만히 앉아 있대요. 가만히 앉아서 이렇게 쳐다만 보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너무 신기하네요. 네. 그래서 제가 이제 오늘 드리고 싶은 말씀은 과연 누가 이방인일까? 네. 그 치유를 하기 위해서 갔긴 했지만 어느 정도 치유는 한 것 같기는 해요. 네. 근데 또 그 이면에 과연 이 방법으로밖에 치유할 수 있는 방법이 이 방법밖에 없었을까라는 좀 아쉬움이 있었어요. 네. 그 자연을 뭐 또 지역사회에서는 또 많은 또 그 관광객이 네. 또 유입이 되면서 또 좋은 점도 있긴 할 거예요. 여튼 동물의 입장에서는 보면은 본인의 터전을 침범한 거고, 네. 그렇죠? 인간의 입장에서도 보면은 뭐가 정답일까요? 정답은 없어요, 정답은 그렇죠? 없겠죠. 정답은 없는데 그 생각이 들었어요. 그 생각이 들면서 아 여우가 인간을 바라봤을 때 그 또 갑자기 나타난 동물이 또 인간을 바라봤을 때 또 인간이 저 동물을 바라봤을 때 그 각자 느끼는 게 다르긴 할 거예요, 그렇죠? 여튼 그렇죠. 곰곰이 생각해 보게 되는 네네. 말이네요. 네. 그래서 한번 좀 우리가 이 방송을 통해서 한번 좀 같이 이야기를 나누면 좋겠다라는 취지로 제가 좀 간단하게 이야기를 해보았습니다. 네. 네. 저는 가보진 않았지만 네. 약간 이미지가 그려지긴 해요. 뭔가 이렇게 힐링되는 그 나무들 이렇게 빽빽히 서 있고 네. 그렇지 않나요? 네, 맞아요. 그렇게 있어요. 빽빽이. 빽빽히 서 있고 네. 이제 그 옆에 이제 여우들이 논하는 거잖아요. 가만히 앉아 있거나. 저는 못 봤어요. 아, 그래요? 네. 그 중에서 본분은 몇 번 없는 것 같아요. 한번 가보고 싶긴 하네요. 들어보니까. 네. 네, 한번 검색해 보시고 네. 아 이런 곳이 있구나. 그래서 또 한번 또 다녀오셔도 괜찮을 것 같긴 해요. 어머니가 좋아하실 스타일일 것 아 맞아요. 네. 어른들이 많이 네. 오셨어요. 맞아. 어른들이 많이 오셨어요. 거기 가면은 무슨 뭐 안마기 같은 것도 이렇게 체험할 수 있는 것도 있었어요. 네. 옥천에 있는 건 아니고 경북 영주에 있긴 하지만 네. 뭐 국립산림치유원 뭐 그 국민건강 증진을 하고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조성된 곳이라고 하니 한 번쯤 이제 가봐도 좋을 것 같긴 한데 가셔서 만약에 우연찮게 거기서 동물을 만났으면 저처럼 소리는 지르지 마시라는 거 거기에 주인은 그 동물들이라는 거 그렇죠. 좀 한 번 더 좀 네. 생각을 해보시면 좋겠다. 네. 노래 듣고 오죠. 네. 네. 이문세의 휘파람 제가 준비했어요. 네. 아는 노래입니다. 네. 이 노래는 알아요. 네. 이게 듀엣곡으로 학생하고 부른 곡이 곡이 있어요. 방송에서 네네 방송에서 네. 저는 봤던 것 같아. 그쵸 보셨죠? 네 그래서 이문세의 휘파람 네 듣고 오겠습니다.
아직도 그대 향기가 남아서 이렇게 서 있어 나를 두고 가면 얼마나 멀리 가려고 그렇게 가고 싶어서 나를 졸랐나 그대여 나의 어린애 그때는 휘파람 위 불며 떠나가 버렸네 그대여 나의 장미여 사랑하는 그대 내 곁을 떠나갈 적엔 그래도 섭섭했었나 나를 보며 눈물 흘리다 두 손 잡고 고개 끄덕여 달라 하기에 그렇게 하기 싫어서 나도 울었네 그대여 나의 어린애 그때는 휘파람 위 불며 떠나가 버렸네 그대여 나의 장미여 그대여 나의 어린애 그때는 휘파람 위 불며 떠나가 버렸네 그대여 나의 장미여 스테드다 두다두다 이문세님의 휘파람 원곡을 듣고 왔습니다. 제가 사실 말한 거는 그 보니 같이 부른 학생이 김윤희 학생이더라고요. 네. 네, 그 곡을 원했는데 따로 들어보겠습니다. 네, 저도 따로 듣겠습니다. 가는 네. 길에 듣겠습니다. 네. 네. 자, 우선 그 저희가 오전이래. 국립산림 치유원 관련해서 여우 이야기를 했고요. 이제 내일이면 오늘이 마지막으로 이제 내일부터 이제 연휴 시작이죠. 네. 네. 녹음 일자 기준으로. 녹음 일자 기준으로 네. 오늘이 27일. 네, 맞습니다. 27일이니까. 27일. 네. 명절을 맞이하야 어디 가시나요? 저는 외할머니 댁을 갈 것 같은데 네. 외할머니 댁이 창원이거든요. 경남이죠. 네, 경남 창원인데 네. 그래도 고속도로가 뚫려 있어가지고 네. 한 2시간이면 어. 네, 한 2-3시간 밀리면 3시간 음. 네, 그 정도 될 것 같습니다. 밀려서 2-3시간이면 뭐
밀린다고 볼 수도 없죠, 그렇죠? 네, 이제 아버지가 좀 고생하시겠죠. 저는 아니 네. 피디님 운전 못 하세요? 저는 네. 면허 있는데요. 네, 최근에 그 연수도 받았고, 네. 근데 누구를 태워서 가기에는 아직 좀 부족함이 있는 것 같아요. 약간 제 심리적으로 그런 걸 수도 부모님들도 있는데. 그러실 거예요. 부모님들도 아, 이렇게 근데 그 아버지는 운전 잘하셔가지고 네. 네, 워낙 베테랑이시니까 네. 믿고 맡기겠습니다. 아 그러면 창원이라고 하셨죠? 네, 창원. 경남 창원, 네, 경남 창원. 가시는군요. 설레시나요? 어떠시나요? 설레죠. 왜냐하면 네. 자주 갈 수 없기도 하고 네. 네, 평소에 자주 갈 수 없기도 하고 또 전국 각지로 있거든요, 친척들이. 그래서 또 모이기도 힘들어요. 그래가지고 명절날에만 명절날에만 뵙는 거의 뵈고 네. 그러니까 네. 약간 설레기도 합니다. 네. 이게 대상이 누구냐에 따라서 설레기도 하고 또 이제 외갓집에 가신다고 하니까 네. 어머님도 설레실 것 같아요. 편하시겠죠, 아무래도. 그렇죠? 네. 아 그러면 그 친가 때 친가는 지금 두 분 다 안 계셔가지고 아, 네 아마 큰 아버지 댁 들렸다가 네 바로 외가댁 가지 않을까 네 싶습니다. 이제 차가 밀릴 것을 감수하면서도 나들이를 간다는 것 자체는 나들이죠, 그렇죠? 가족들과 나들이죠, 간만에 명절을 맞이하여 네. 떠나는 여행이죠, 그렇죠? 설레는 것 같아요, 그렇죠? 저는 설레는데 네. 모르겠어요. 다른 분들 설렐지. 아 그래요? 네. 어디를 간다는 것 자체는 좀 기대되고 이러지 않나요? 뭐 거기가 어디 뭐 예를 들어서 며느리 입장에서의 그렇죠. 며느리 입장에선 또 며느리 입장에서의 시댁은 설레지 않을 수 있고 그렇죠. 그렇죠. 네. 그러지 않을까요? 그럴 네. 것 같네요. 또 생각해보면 무조건 설레는 건 아니네요. 네. 예, 저도 한 여기 이사 온 지가 거의 한 22년 정도 됐거든요. 22년 정도 됐는데 18년을 계속 기성길을 네. 네. 발음이 왜요? 네. 그러네요. 네. 아. 네, 그래도 하겠습니다. 네, 그렇게 저기 오감에서 많이 밀렸거든요. 저는 이제 서울로 가다 보니까 서울이시군요. 네, 서울이었다가 이제 지금은 시부모님께서 이제 이쪽으로 내려오셨어요. 그래서 그 웃음의 의미는 뭐죠? 웃음의 의미가 있지는 않아요. 네, 내려오셔서 네. 이 웃음의 의미는 내려오셔서 제가 그 고통스러운 그 기성길을 그 고통스러운 기성길을 가지 않아도 되는 거에 대한 의심이죠. 하긴 또 서울은 더 밀리겠네요, 아무래도. 정말 끔찍했어요. 그래요. 네. 하긴 맨날 뉴스 보면은 막 네, 완전히 꽉꽉 톨게이트 막혀 꽉꽉 있잖아요. 막혀있고 그렇잖아요. 네. 네. 그게 뭐 상행선, 하행선, 뭐 역규항 뭐 이러면 네. 안 밀린다고 하는데 많이 밀렸어요. 많이 밀렸는데 지금은 아무래도 조금 편안하게 몇 년째 명절을 맞이하고 있긴 하죠. 먼 곳을 가지 않아도 되니까. 근데 또 막상 가면은 또 뭐 잠깐 무언가를 명절을 맞이하기 위해서 뭔가를 좀 가사 노동을 하긴 하지만 또 끝나고 나면은 아이들하고 같이 뭐 인사동을 간다거나 또 대학로를 가서 뭐 연극을 본다거나 네, 또 그런 시간을 보내고 왔긴 했어요. 그래서 네. 반반이었던 것 같아요. 색다르네요. 역시 네. 서울이랑. 그래서 네. 아무래도 이제 시골에서 원래 가다 보니까 네. 특혜였겠죠. 네, 가서 뭐 연극도 보기도 하고 뭐 아이들하고 같이 좀 이것저것 볼거리 있는 것도 이제 보고 그랬던 기억이 있거든요. 근데 이제 그것도 추억이 됐네요. 네. 저는 반대였습니다. 할 게 없었어가지고 시골이라서. 네. 대전 어디예요? 저기 그러니까, 할머니 네, 할아버님. 할머니 때 내려갈 때. 네. 예전에 두 분 네. 살아 계셨을 때. 네네. 통영인데. 네. 경남이죠. 네네. 거기도. 친가 댁은 통영인데 네. 크게 할 게 없었습니다. 통영이 되게 먹을거리, 볼거리가 많은 지역 아닌가요? 그러니까 그거를 네. 매년 가다 보면 너무 익숙한 거죠, 네, 그렇죠? 익숙해져 버린 거죠. 네. 뭐 맨날 보던 이순신 있고, 맨날 바다 보던 바다 충무김밥 있고, 맨날 보던 동피랑 있고. 그러네요. 네. 네. 지금 저희가 방송하기 전에 네. 제가 항상 방송을 하면서
카메라는 이쪽에 있는데 지금 PD님은 이쪽에 계셔갖고 네. 제가 이야기를 하면서 계속 등을 지고 있어요. 근데 지금 또 제가 보니까 네. 등만 보여요. 근데 오히려 이게 등만 덜 보이는 방송을 하고 있는데 부담스러우실 수 있죠. 네. 제가요 아니면은 보이는 라디오 청취자분들이요. 뭐 두 분 다 양쪽 다 양쪽 다. 네. 네. 그러면 이제 등지고 그냥 계속 방송을 하는 게 나을 것 같아요. 네. 그렇죠. 네. 근데 또 이럴 때 있잖아요. 가고 싶은 곳을 갈 수 없는 상황이 될 때. 그때 그럴 때 있지 않아요? 있죠. 네. 네. 언제였어요? 그러니까 물리적으로 갈 수 없을 때도 있고, 네. 네. 아니 뭐 돈이 없어서 돈이 없어서 여행을 가고 싶기는 네. 여행 가고 하지만 싶지만 돈이 네. 없어 경비가 없다 경비가 보니까 없다 보니 네 가지를 못하는 네, 뭐 상황이 되는 그렇죠. 거죠. 뭐 돈도 있고 시간도 있고 뭐 네. 여러 가지로 있는 것 같아요. 네. 저도 이제 성인이 되었을 때는 뭐 이제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어디를 가고 싶긴 한데 그 아이들이 너무 많으니 아이들을 데리고 이렇게 가야 되는 상황이 이제 고민이 되는 거죠. 이걸 감수하고 가야 되는 건가? 아, 차라리 그러면 그냥 차라리 안 가는 게 낫겠다. 이러면서 이제 포기하는 경우들도 많이 있었고, 이거는 이제 상황적인 측면에서 못 가는 상황인 거고, 또 어떤 경우가 있었을까요? 특별하게 지금 제 상황에서는 어디를 가야 되는데 어떤 뭐 그 물리적인 상황 때문에 가지 못했던 상황은 없었던 것 같아요. 근데 만약에 입장을 바꿔놓고 어디를 꼭 가야 되는데 누구를 꼭 만나야 되는데 그럴 수 없는 상황이 직면했을 때 참 어떤 생각이 들까요? 되게 신세에 대한 약간 자신의 신세에 대한 네. 한탄을 할 수도 있고, 네, 약간 뭐 원망도 할 수도 있을 것 같고, 그쵸. 네, 네. 그러지 않을까요? 약간 심리적으로, 네, 와, 거기를 꼭 가야 되는 상황인데, 내가 지금 나의 어떤 불편함으로 인해서 그거를 할 수 없다라는 상황이 됐을 때는, 정말 뭐로 표현해야 될까요? 그러니까 이렇게 말로 표현하기가 좀 말로 어렵긴 표현하기가 한데, 너무 어려울 네, 것 네. 같아요. 네. 그러게요. 그 감정을 어떻게 표현을 해야 되는 건가? 네. 이제 저희가 이제는 명절을 맞이해서 추석이잖아요. 네. 이제 29일이 추석이죠. 네, 추석을 맞이해서 뭐 상황이 돼서 자유롭게 뭐 이동을 할 수 있는 상황이 될 수도 있지만 또 그렇지 못한 분들도 많이 계세요. 그렇죠. 그래서 저희가 추석 이 명절을 맞이해서 명절을 맞이한 방송을 할 때 항상 그 이동권에 대한 이야기를 같이 했었던 것 같아요. 네, 충주시에서는 작년에도 이 지금 행복포를 운영을 했던 것 같은데 역시나 또 올해도 2023년 9월 21일 기준으로 충주시 행복홀 운영 지역 확대라고 좀 이게 확대가 된 것 같아요. 네, 그 전에는 이제 전년도 같은 경우는 충북 지역에서만 이 지금 행복홀이 운영이 됐던 것 같은데 네. 지금 이제 올해 같은 경우는 충북 전역 그리고 원주시, 문경시, 여주시, 서울시로 확대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특별 교통수단을 타고 고향 가는 길 서비스를 이제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데, 이게 대중교통이 있어도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없는 상황들이 네. 많이 있잖아요. 그렇죠? 있죠. 네, 기차를 탄다고 해도 기차를 타고 어느 곳을 간다고 해도 거기 도착을 했을 때 그 다음에 또 대중교통이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는 그런 또 상황들이 많이 안 되잖아요. 그렇죠? 네. 네, 그러다 보니까 뭐 예를 들어서 여기서 서울역까지 기차를 타고 아니면은 행복호를 타고 가서 서울역까지 간다고 했을 때 그 이후에는 또 이렇게 갈 수 있는 방법들이 없는 거예요. 그렇죠? 네. 지금 보면은 이제 지역 간에 연계가 안 되고 있잖아요. 그렇죠? 네. 네, 지역 간에 연계가 안 되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중증장애인분들이 이제 고향을 가기 위해서 뭐 버스는 탈 수가 없는 상황이죠, 지금. 그렇죠? 그렇죠. 네. 뭐 지금 외외 다른 지역으로 가는 버스는 탈 수 없는 상황인 거고 교통수단이 지금 보면은
기차. 기차 있고. 그렇죠. 기차밖에 없죠. 그렇죠. 그렇죠. 이제 그 휠체어 장애인 분들이 탈 수 있는 그런 네. 좌석은 따로 있는 게 기차가 기차 거의 외에는 없는 것 유일하다고 같아요. 네, 그렇죠. 보고 버스 같은 경우는 이게 이제 지금 저상버스 그 고속도로를 달리는 고속버스 중에서는 저상버스가 없죠. 네, 못 봤습니다. 그렇죠. 저도 못 본 것 같아서 그러다 보니까 이게 뭐 내가 스스로 그 장애 특장차를 구입하고 있지 않는 한은 이게 갈 수 있는 상황이 좀 안 되는 거죠. 그렇죠. 근데 이제 이번에도 올해도 또 어김없이 충주시에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행복을 운영 지역 확대를 지금 확대 서비스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와 관련해서 좀 간단하게 기사를 읽어드리면 지난해에 이어서 올해도 교통수단을 증차하고 지난 1월 특별교통수단 운영 시간을 24시간으로 확대하는 등 교통약자의 이동 편의 증진을 위해 노력했다. 네, 진짜 이거는 노력한 거죠, 그렇죠? 네, 24시간이면. 네, 그리고 그 결과 운행 실적이 지난해에는 1년 기준으로 62,296건에 6건에 달했는데 올 같은 경우는 6월 말 기준으로 52,857건으로 대폭 증가했대요. 네. 이게 제도가 있어도 이게 제도가 있다고 해도 이게 어떤 지금 현재 그 직면한 상황에 대해서 고민하지 않으면 아무리 제도가 있어도 이게 이용할 수 있는 게 되게 제한이 되잖아요. 근데 지금 충주시 같은 경우는 이제 지속적으로 행복호를 운영하고 있는 상황에서도 되게 칭찬을 할 만한 상황이기도 하지만 또 이렇게 한 해 한 해 조금 더 이 사업에 있어서 좀 확장을 하고 있다라는 느낌이 들거든요. 맞아요. 네, 그래서 뭐 이제 충주를 제외한 관내 이용 시에는 1일 전에 그리고 서울 이용 시에는 3일 전에 예약을 해야 이용이 가능하다라는 거. 지금 만약 예를 들어서 충주를 제외한 관내 이용할 때는 1일 전에 내일 어디를 간다 그러고 오늘 예약을 하면은 이용이 가능한 거네요. 그렇죠? 그래서 이용을 원하는 시민은 충주시 특별교통수단 이동지원센터로 사전 예약을 신청을 하면 된다. 이렇게 좀 기사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게 지금 보면은 충북일보예요. 네. 충북일보의 제목은 충주시 행복공 운영지원 확대해서 기사가 2023년 9월 21일 기준으로 지금 기사가 나온 내용인데요. 저희가 이제 지금 충주의 사례만 지금 이야기를 하지만 아마 타 지역에서도 지금 유사한 서비스를 진행을 하고 있는 데가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저희가 좀 더 찾아보지는 않았지만 이런 게 저는 복지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죠? 어떤 예산을 세워놓고 예산을 통해서 그게 뭐 예산을 수립한다고 해서 다 그게 복지를 실현한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네. 그 욕구에 맞게 그 대상에 맞게 우리가 어떤 서비스를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계속 고민하고 뭔가를 좀 변화시키려고 하는 것들이 좀 그런 노력이 필요하다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보면은 이제 충주시 같은 경우는 저희가 전년도에도 요 충주시 사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긴 했는데 지금 이제 뭐 결과적으로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운행 실적이 지난해에 비해서 올해 현재 6월 말 기준으로 월등히 높아진 거예요. 그렇죠? 이 실적이 나타나는 거는 저는 이용 횟수는 만족도라고 보거든요. 그렇죠? 이게 아무리 이런 제도가 있다고 해도 이게 연결이 안 된다거나 그러면은 이용할 수 있는 분들이 많지는 않을 거예요. 그렇죠? 근데 이제 지금 보면은 결과적으로 실적이 나타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저는 꽤 많아가지고 놀랐습니다. 네, 그러니까요. 네. 그래서 이런 뭐 교통약자를 위한 이런 제도들이 좀 저희 지역에서도 많이 제도화되어 있겠죠. 노력하시겠죠. 노력하죠. 그렇죠. 저희가 네. 지난달 방송이었나요? 그 버스 관련해서 지용제 말고 그 전에 저상 버스 관련해서 그때 버스가 저희 지금 옥천에는 하나도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대전에 가는 버스가 있긴 한데 그것도 좀 많이 또 와가 됐다라고 좀 이렇게 말씀을 드렸던 것 같아요. 그렇죠? 네. 단순히 제도만 그리고 또 이런 경우가 있어요. 노력하겠다. 그런 거 되게 많이 들어보셨죠? 마법의 단어죠. 그렇죠. 노력하겠다라는 거는 굉장히 되게 광범위해요. 네.
내가 정말 시험을 잘 보기 위해서 정말 내가 노력을 많이 했어. 근데 노력을 많이 한 기준이 본인이 갖고 있는 그렇죠. 기준인 네. 거잖아요. 객관적인 기준이 아닌 거잖아요. 그러면 노력을 내가 되게 많이 했어. 내가 이런 제도를 개선하기 위해서 우리 지자체에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노력을 하겠습니다라고 하는 거는 솔직히 이거예요. 공문 하나 보낸 것도 노력에 네, 그렇죠. 네, 해당이 돼요. 그렇죠? 그리고 그거에 있어서 뭐라고 해야 되나? 검색을 한 것도 해당이 될까요? 다른 지자체는 어떻게 하고 있을까? 뭐 회의를 해도 그것도 노력에 해당이 되는 노력이죠. 거예요. 그게 네. 결과적으로 객관적인 자료가 되는 거니까. 그렇죠? 이 노력이라는 게 함부로 쓰면 안 될 것 같아요. 그렇죠? 맞아. 네. 뭐 저도- 노력, 검토. 네, 검토하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네. 최선을 다하는 것도 애매해요. 네. 최선을 다하는데 과연 얼마만큼 할 것인지 그것도 되게 애매해요. 그래서 그런 단어를 쓸 때 다시 한번 생각해야 될 것 같아요. 맞아. 특히나 국민을 대변하고 있는 많은 사람들 같은 경우는 우리가 노력해야겠다, 검토하겠다,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할 때 어떤 기준점을 둬야 될 것 같아요. 내가 이거를 위해서 노력을 한다라고 하면은 최소한 뭐까지 했을 때의 노력의 범주에 해당이 된다라고 한다든지, 네, 그런 책임감의 말에 대한 책임감이 필요하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면 되게 다양한 이 국민들의 의견과 또 욕구와 다양한 요구들이 있을 것 같아요. 네. 근데 그 모든 걸 다 들어줄 수 있는 거는 현실적으로 어려울 것 같아요. 어렵긴 그렇죠? 하죠. 하지만 단계가 있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1단계에서의 이루어질 것, 실천해야 될 것, 또 2단계에서 그런 계획들이 애초에 네. 수립되어 있잖아요. 그렇죠? 있죠. 이제 그 과정에서 좀 현실적인 거, 또 현실적이고 또 정말 이게 실현 가능한 것들에 대한 그런 좀 노력이 필요할 것 같아요. 또 얼마나 많은 분들이 필요로 하는지 뭐 그쵸? 이런 것까지 네, 다 우리 고려를 지역에 해서 그런 네. 이거를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 과연 어느 정도 되는지에 네. 대한 또 지역 실정에 맞게 그쵸? 네. 맞아요. 하는 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네, 살짝 제가 올라왔어요. 그다음에 네. 저희 노래 한 곡 듣고 올까요? 네. 네, 수민 PD님이 이번에 제 선곡하셨죠? 신청곡인데 네. 약간 이문세 특집이 된 것 같아서 네. 네네. 저도 이문세 님 노래로 님, 네, 네. 정했습니다. 네. 알 수 없는 인생 듣고 오겠습니다. 아, 네. 언제쯤 사랑을 다 알까요? 언제쯤 세상을 다 알까요? 얼마나 살아봐야 할까요? 정말 그런 날이 올까요? 시간을 되돌릴 순 없나요? 조금만 늦춰줄 순 없나요? 눈부시 그 시절 나의 지난 날이 그리워요. 오늘도 그저 그런 날이네요. 하루가 왜 이리 더 빠르죠? 나 가끔은 거울 속에 비친 내가 무척 어색하죠. 정말 몰라보게 변했네요. 한때는 달콤한 꿈을 꿨죠. 가슴도 설레었죠. 간질이 하얀 밤을 지새곤 했죠. 언제쯤 사랑을 다 알까요? 언제쯤 세상을 다 할까요? 얼마나 살아봐야 할까요?
네, 이문세님의 알 수 없는 인생. 노래에 대한 추억이 있으신가요? 추억이라기보다는 그냥 이문세님 노래 중에 제가 가장 좋아하는 곡이라서 노래요? 네, 이 곡을 할까 아니면 그 깊은 밤을 날아서 할까 네, 고민을 하다가 네, 이 곡을 선택했습니다. 네, 잘 듣고 왔습니다. 네. 아까 저희가 충주시 행복굴 운영 지역 확대 관련해서 말씀드렸잖아요. 네, 그 마지막 이제 기사 내용이긴 한데요. 그 이제 그 충주시 장님이 네, 네. 이번 이제 특별교통수단의 광역 운영으로 교통약자의 이동 편의가 크게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올 추석에는 많은 장애인들이 행복호를 이용해 가족들과 함께 즐겁고 풍요로운 명절을 보내길 바란다고 말했다라는 이제 기사 내용을 한번 읽어드리고 싶었어요. 네, 어떻게 보면은 형식적인 그 인사말일 수도 있겠지만, 네. 있겠지만 저는 이게 형식적인 인사말로 느껴지지 않았던 게, 이게 관행적으로 지금 계속 해오고 있거든요. 네. 이 지금 행복호 이 제도를 서비스를 계속 이게 언제부터 시작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지속적으로 하고 있어요. 하고 있고 개선이 되어 가고 있거든요. 또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 행복호를 이용하고 있는 고객들이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네. 있는 것들은 만족도가 높다는 거고 이를 위해서 지속적으로 이거를 지속해 나간다라는 거는 쉽지 않을 것 같아요. 그렇죠? 아무래도 이게 사업을 하다 보면은 이제 예산이 반영이 돼야 되는 부분인데 이런 것들을 뭐 1회, 2회 해놓고 별 효과가 없다. 맨 처음에는 많은 분들이 참여를 안 했다고 그렇게 기사를 제가 읽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거기에서 중단하지 않고 지속적으로 이런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개선해 나가고 지속적으로 운영한다는 것 자체는 형식적으로 하는 인사말이라기보다는 정말 많은 사람들이 행복하고 즐거운 명절을 보내길 바란다는 그런 마음을 좀 제가 읽을 수 있었던 것 그렇죠. 같아서 한번 이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이제 제가 다시 한번 이거 읽어드렸습니다. 네. 저는 해외 여행을 많이 가보지는 않았어요. PD님 혹시 저도 최근에는 가본 적이 없고 네. 이제 계획을 하고 있긴 한데 계획을 하고 네. 계신가요? 어디이신가요? 그냥 가까운 일본 쪽으로 네네. 네. 요즘 엔화가 많이 떨어져가지고 많이 가긴 하더라고요. 네네. 네. 지금이 시즌입니다. 네, 저도 뭐 해외를 많이 다니진 않았는데 이제 이 지금 내용은 이제 간접적으로 제가 이제 간접적인 영상을 통해서 제가 이제 보긴 한 건데요. 네. 휠체어를 타고 이제 우리나라에서 지하철을 탔을 때의 상황, 네. 또 뭐 버스를 타고 외국에서의 상황을 좀 이렇게 직접 그 현장에 가서 체험한 그런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그 이야기를 조금 한 번 더 했으면 좋겠어 갖고 제가 네. 내용을 갖고 왔어요. 어떤 내용이었냐면 휠체어를 이용하고 있는 분이 이제 지하철을 타서 이동을 해서 그쪽에서 이제 목적지에서 볼일을 보고 다시 이제 와야 되는 그런 상황이었거든요. 네. 그래서 근데 한 정거장밖에 안 됐어요. 한 정거장밖에 안 됐는데 한 정거장 지하철을 타고 가서 거기서 볼일을 보고 다시 와야 되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예를 들어서 시청역에서 지하철을 타서 그 다음 역으로 그죠? 그 다음 역에서 볼일을 봐야 되는 상황이었는데 엘리베이터가 고장이 난 거예요. 네, 고장이 나서 거기서 역무원이 뭐라고 하냐면 네. 이제 지금 이분이 시청역에서 왔는지 어디서 왔는지 모르는 거잖아요. 그랬더니 역무원이 뭐라고 하냐면 시청역에 가면은 거기 엘리베이터를 탈 수 있다. 엘리베이터를 타서 거기서 다른 대중교통을 이용해서 와야 될 것 같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청역에서 예를 들어서 2호선 기준으로 시청역에서 그 다음이 충정로역인데 네. 시청역에서 충정로역까지 가서 충정로역에서 내려서 볼일을 봐야 되는 상황이었는데 시청역에서 충정로역까지 갔는데 충정로역 역무원이 여기 지금 엘리베이터가 고장이 났으니 시청역으로 가면은 거기는 엘리베이터가 고장이 나지 않았다. 이제 이렇게 되는 상황인 거예요. 결국은 지하철을 타고 내가 어떤 일을 볼 수 없는 상황인 거죠. 그렇죠? 네, 이제 그랬던 상황인 거고 또 하나는 어떤 사례였냐면 장애인 분과 비장애인 분이 이제는 비장애인 분이니까 이제
휠체어를 이용하지 않고 이제 내려갔던 거고 장애인분은 이제 휠체어를 타고 휠체어를 이용해서 이제 그 지하철을 타기 위해서 갔던 거였거든요. 네. 갔는데 장애인분은 지하철을 타기 위해서 내려가서 뭐 엘리베이터를 타야 되고 또 이제 그러는 상황에서 도착한 시점이 6분 40초가 걸렸어요. 근데 이제 비장애인분은 1분 40초가 걸린 거죠. 그러니까 비장애인들은 1분 40초가 걸리는 시간을 장애인분들은 6분 40초가 걸려야지 똑같이 목적지에 도달을 한다라는 거예요. 예. 근데 결국은 6분 40초가 걸리는 과정에서 결국은 지하철을 타면서도 굉장히 어려움이 있었어요. 네. 그 지하철과 그 뭐라고 하죠? 그 승강장 사이가 너무 이게 멀다 보니까 이거를 쉽게 내가 혼자서 휠체어를 이용해서 이제 갈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던 거죠. 맞아요. 위험할 것 같아요. 네, 위험해서 그래서 휠체어가 빠지면은 이제 이게 안으로 진입도 안 되는 네. 거고 다시 또 나올 수도 있는 상황이 아니다 보니까 이제 그런 여러 가지 어떻게 보면은 뭐 실험 카메라 비슷하게 이제 했던 내용이었는데요. 이걸 보면서 단순히 이제 뭐 외국의 사례, 외국과 우리나라를 이렇게 뭐 그냥 단순하게 비교했다라기보다는 시민 의식들에 또 나타나는 그런 부분들도 있었었어요. 예를 들어서 이제 버스를 탔을 때 그 또 우리나라의 상황과 또 외국의 상황, 또 휠체어가 고정되게 있어야 되는 안전 장치라든지 이런 것들은 우리나라에는 없더라고요. 그냥 예를 들어 당사자가 그냥 옆에 손잡이를 잡고 있어야 되는 상황이었던 거예요. 근데 아무래도 이게 버스 타보셨죠, 그렇죠? 네. 이게 만약에 출발할 때 급정거를 하거나 이랬을 때 아무리 잡고 있어도 몸이 움직이게 되어 있거든요. 근데 이제 예를 들어서 휠체어를 이용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아무리 뭔가를 잡는다고 해도 이게 또 그럴 수 없는 상황들이 많이 그렇죠. 계시거든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게 이제 휠체어가 앞으로 이렇게 몸이 쏠리기도 하고 또 그런 위험한 상황이 있고 또 한 가지 저도 미처 인식하지 못했던 건데요. 하차 벨이 다 위에 있어요. 듣고 보니 그러네요. 네. 네. 하차벨이 다 위에 있어서 예를 들어서 휠체어를 이용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하차벨이 밑에 있어서 바로 이렇게 누를 수 있으면 하차가 가능한데 하차를 하겠다라는 신호를 보낼 수 있는데 이게 위에 있다 보니까 이게 손이 잘 안 닿는 거예요. 네. 이게 이제 개선이 된 상황이라고 하더라고요. 그 전용석이 있긴 하거든요. 네, 있어요. 있긴 한데 그 수가 적은 거죠. 버스 네, 대수가. 그렇죠. 네. 버스 대수 적고 네. 버스가 이제 그 버스에 탑승을 한다고 했어도 안전 장치나 이런 맞아요. 것들이 굉장히 미흡한 거예요. 미흡해서 보호자가 없는 지금 그 화면에 봤을 때는 뒤에 계신 다른 분이 잡아주셨어요. 휠체어를 잡아주셨어요. 왜냐면은 급정거를 하거나 급정거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하차를 할 때 정차를 할 때 이게 아무래도 앞으로 쏠리다 네. 보니까 뒤에 계신 분이 잡아주고 계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그 버스가 한 대가 도입이 될 때 금액이 어마어마할 것 같아요. 그렇죠? 그렇죠. 예산 때문에 이게 많은 버스를 확보를 못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한 가지 우리가 뭔가를 시작을 할 때는 당사자의 입장에서 좀 생각을 해야 된다라는 그렇죠. 거죠. 그렇죠? 벨을 눌러야 되는데 저기 위에 있으니까 이게 손에 잘 안 닿기도 하고 위험하기도 하고 이러다 보니까 저것도 맞아. 내가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부분들인데 당사자 입장에서는 되게 위험한 상황이구나라는 것들을 좀 느낄 수 있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는 예를 들어서 버스를 어디 이제 다른 지역을 간다고 했어도 버스를 타거나 지하철을 탔을 때 예를 들어서 휠체어를 이용하시는 분들 또 휠체어를 이용하지 않더라도 또 시각장애인 분들도 계시고 그러잖아요. 근데 이제 그분들이 입장에서 우리가 다시 한번 그런 생각을 해야 되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다시 한번 했습니다. 네, 저도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되는. 그렇죠. 것 그 같아요. 버스 하차벨은 그것까지 생각을 네. 못 해보셨죠. 그렇죠. 위치라든지 높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고민을 하면서 이런 제도들이 개선이 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렇죠? 네. 네. 뭐 이제 실험 카메라 이야기를 이제 저희가 끝으로 좀 지금 시간이 한 몇 분 정도 남았나요, 피디님? 지금 한 3분 정도? 3분 네. 거의 이제 마무리가 됐어요. 그렇죠?
뭐 이제 이게 방송이 나오는 시간은 명절이 지난 이후에 방송이 나오기는 하는데요. 이제 명절 전에 명절을 맞이해서 힘든 일도 있긴 하겠지만 또 6일이라는 연휴가 있잖아요. 네. 네, 6일이라는 연휴 동안에 또 힘든 마음들 좀 내려놓으시고 좋은 휴식의 시간이 네. 되었으면 좋겠어요. 피디님도 마찬가지고. 네. 네. 선생님도 마찬가지. 네, 저도 6일간 아주 푹 쉬고 또 저희 또 다음 주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가을이 오면 눈부신 여러분들은 외로움을 느낄 때 무엇을 하시나요? 받아줄 누군가를 찾아 전화로 수다를 하거나 잠을 자거나 또 청소를 하거나 또 우두커니 멍 때리고 있거나 저는 이렇습니다. 각자가 외로움을 떨쳐내는 방법은 모두 다르죠. 이렇듯 각자가 다르다는 것을 잘 알면서도 왜 관계에 있어서는 다름을 인정하지 않고 인색할까요? 편안함에 익숙한 관계가 좋아서일까요? 이방인이라고 생각하는 당신을 받아들일 준비가 안 돼서일까요? 가을이 성큼 다가온 추석을 앞둔 수요일, 익숙하지 않은 누군가에게 나는 어떤 시선을 보내고 있나요? 네, 긴 인사말을 드리면서 다음 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가을이 오면 호숫가 물결 잔